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 NMR, 라스베리 파이 NMR 시리즈로 50번째입니다. 50번째. 이번에 얘기할 건 아두이노 NMR의 연장선상에서 저번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남들이 뭘 하나 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하나 볼 순서인데 좀 서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배경을 신호등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걸 좀 얘기하도록 하죠. 저번에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딴 사람들은 뭘 하나, what they do, how they do, 뭐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하나를 뭐 해오고 있지만 좀 한번 정리도 할 겸 얘기 좀 해보죠. 원래는 이제 좀 기기적인 상황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원리가 없이 기기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원리 얘기를 채우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이 길어지네요. 제일 그 좀 큰 대목은 우리 눈이 사물을 보는 거. 그러면 이제 태양빛이 빛을 송신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눈이 반사되는 걸 수신하는 거고, 이게 전기불 켜도 마찬가지죠. 그럼 전기불이 송신이고 우리 눈이 그걸 보는 거죠. 수신이죠. 요거는 책상 한 모퉁이에다가 이게 반응이 늦어요. 핸드폰 카메라 라서 이렇게 책상 한 구석에다가 이제 실험실이라고 해놓은 거죠. 이게 옛날에는 한 건물이었고 한 방이었다가 이렇게 책상 위로 올라왔어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덕분에. 아직 완전히 올라온 건 아니죠. 끝난 게 아니니까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제 수소원자를 NMR이 보는 거나, 그거 갖고 이제 그림 그리면은 MRI잖아요. 뭐 MRI가 뭐 우리 몸을 들여다 보는 거고, 우리 눈이 요 전기불에 반사돼서 오는 요 영상들을 보는 거나 다 같은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이 수소원자핵 가장 간단하고 이제 H2O 물 분자에 하나당 수소 H2O 수소가 2개씩 들어있죠. 그걸 대상으로 좀 생각해 보죠. 여기 이제 자석 안에 들어가면은 한번 했던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자석같이 행동하죠. 이걸 우리는 이제 지만 효과라고 그러고, 그 자석처럼 행동하는 원자핵이 바로 요 빨간 거죠. 원자핵이 밖에 있는 자석 때문에 이렇게 뭐 팽이를 그려놨어요. 움직이는 그림이 이것밖에 없어서 팽이처럼 이렇게 뱅뱅 돌죠. 요걸 이제 세차 운동,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자전하는데 이렇게 기울어서 돌면서 가잖아요.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죠. 요 세차 운동을 하는 주파수는 라모아 주파수, 라모아 프리퀀시. 그래서 요 밖에 있는 자석의 자장의 세기에 비례하죠. 그걸 이제 라모아식, 라모아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레이더에 비교를 했었잖아요. 레이더가 이제 그 레이더의 안테나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그러죠. 구리줄을 이렇게 뱅뱅 감은 거. 이걸 대신 우리 쓰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레이더가 이제 비행기를 탐지하는 대신 이 원자핵을 탐지하는 거죠. 원자핵 돌아가는 그림이 있으면 좀 바꾸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제어하는 거, 그거를 제어하는 거는 이렇게 라스베리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알두이노로 먼저 하고, 라스베리가 이제 계산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전체를 감독하면서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알두이노 먼저 하고.
처음에 이제 라스베리 알두이노 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좀 알두이노 먼저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더라는 게 이제 군대에서 쓰는 뭐 이런 거, 뭐 미사일 요격하고 비행기 탐지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또 거기엔 이제 송신호고 수신이 있죠. 그래서 이 기계 안에는 안테나 있고 송신 있고 수신 있고, 우리가 다른 거는 자석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뭐 전파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송신은 없죠. 그냥 별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하면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세차 운동을 하는 원자핵 스핀, 빙빙 도니까 스핀이라고 그래요. 원자핵 스핀을 탐지하고 싶은 거죠. 그걸 이제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NMR 공명을 이용하죠. 즉 얘가 돌아가는 주파수하고 같은 주파수의 전파를 주면은 흡수가 일어나서 제가 더 세차게 돌잖아요. 고전적으로 얘기하면 그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그 처음에 본다는 거는 이제 그 물체의 어떤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밀도 같은 데 많이 쓰잖아요. 밀도를 보는 거죠. 거리에 따른 밀도. 우리 뭐 C++ 프로그램 얘기 조금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함수 그리고 변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리라는 변수에 대한 밀도. 여기서 이제 NMR 경우에는 이제 원자핵 스핀 밀도가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탐지를 하면은 신호, 요거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그널 밀도가 요거는 이제 역공간이거든요. 역공간이라서 뭐 귀신같이 유령같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길이의 거꾸로, 길이의 역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호를 얻으면은 그거는 이제 본다는 거는 이제 영상일 경우에는 MRI 같이 그 신호를 갖고 다시 재구성을 하죠. 해가지고 처음하고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내죠. 즉 거리에 따른 밀도를 보여주죠. 그게 이제 물체의 모양이니까. 근데 우리 눈은 방금 전에 전구를 켰잖아요. 키면은 그 반사돼서 오는 빛을 우리 눈이 수정체가 있어가지고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우리 망막에다가 이제 영화처럼 스크린처럼 이게 영화 이렇게 상영하듯이 우리 망막에다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이 망막에 있는 시세포가 그걸 감지해가지고 결국은 또 전류의 형태죠. 전류 형태를 우리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두뇌에다 전달하잖아요. 우리 두뇌는 이런 짓을 해요. 들어오는 신호를 갖고 시세포에서 오는 전류 신호로. 근데 그걸 보면은 그걸 흉내낸 게 이제 우리 NMR이 됐든 MRI가 됐든 모든 과학기기라고 보면 되죠, 사실. 여기 이제 컨주게이트 트랜스폼 이렇게 얘기했는데 MRI 경우에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죠. 요 컨주게이트라는 말은 이렇게 역수 관계에 있는 거, 거리의 역수, 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주게이트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복소수를 포함하기도 하고 그런 컨주게이트 트랜스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NMR에서 하는 거는 들어오는 신호가 시간에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임 도메인, 시간에 따라 들어오는 신호를 여기 주파수 도메인, 그 역수에 해당하죠. 시간의 역수가 주파수니까 함수로 바꿔놓죠. 그걸 우리는 이제 분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와 유사한 컨주게이트 트랜스폼이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날로그 컴퓨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신경을 통해서 온 전류 신호를 갖고 이런 모양이구나, 여기 손이 있구나 이러고 모양을 알잖아요. 우리가 뭐 모든 눈이 있는 동물은 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용감한 사람들이 컴퓨터에다가 이 시신경을
전기줄을 연결해가지고 컴퓨터로 주고 그 중간에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주고 컴퓨터가 이런 컨주게이트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또는 CCD 카메라로 받은 영상 신호를 우리 시신경에다 주고 장님이 보는 거죠. 그 CCD 카메라를 통해서. 그건 이제 우리 핸드폰 카메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NMR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세차 운동, 그걸 왜 하나 하는 걸 조금만 보죠. 길지 않게. 이 미는 힘을 force, F는 MA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미는 힘은 미는 모멘트, 리니어 모멘트죠. 리니어 모멘트의 시간 변화율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돌리는 힘, 토크는 돌리는 모멘트, 앵귤러 모멘트, 그거의 시간 변화율이 되죠. 근데 요 마그네틱 모멘트에 의한 돌리는 힘은 요 마그네틱 모멘트 벡터 곱하기 외부 자기장 이렇게 되죠. 마그네틱 모멘트가 뭐냐를 시원하게 풀고 가면 좋겠는데 위키피디아가 참 좋아요. 거기에 이제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치면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한테 현재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양이 좀 많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정의 마그네틱 폴 모델, 암페리안 루프 모델, 퀀텀 미케니컬 모델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생략하고 그냥 하여튼 마그네틱 모멘트, 그 마그네틱 모멘트. 근데 아마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이렇게 자석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자기장 요 B는 말굽 자석으로 생각을 하고 갑자기 딸꾹 치면서, 그다음에 마그네틱 모멘트 M은 막대 자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까이 가면 쟤네들이 움직이겠죠? 끌어당기고 뭐 밀 수도 있고, 그런 상상을 조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마그네틱 모멘트 지금 다 헤쳐보지는 않았지만 그거하고 요 돌리는 요인 앵귤러 모멘트하고의 비율을 요 감마라고 써요. 그리고 이제 그걸 뭐 하여튼 측정도 하고 뭐 해보니까 뭐 이런 만약에 원자핵이다 그러면 걔 이제 질량하고 그 전하 걔가 갖고 있는 변계량의 비율이 되네요. 공교롭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팽이 비슷한 이런 걸 우리가 자이로스코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다, 요 감마를. 그리고 이제 이 파이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감마 쓰면서 이렇게 칙 하면 꺼요. 감마 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요 L이라는 게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L 대신에 요 마그네틱 모멘트 M하고 감마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래하고 위는 같은 토크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놓아요. 갖다 놓으면은 요건데 제가 잠시 비켜야 되겠네요. 요 식이 결국 마그네틱 모멘트 M, 그러니까 지만 효과에 의해서 자석이 된 원자핵 스핀의 모멘트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 NMR로 노벨상을 받은 그분들 중에 브로크,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브로크 방정식, 브로크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페링이 아마 BLOCH일 거예요.
그 마그네틱 모멘트에 대해서 이제 엄밀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좀 다소 거칠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양자역학적인 효과다. 지만 효과 방금 전에 얘기하면서 그거는 양자역학적인 효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방금 전에 봤던 그 상황을 조금만 좀 복습을 하자. 특히 이제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람이 자석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은 물로 돼 있고 그 물은 많은 수소 원자핵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소 원자핵이 자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RI가 보는 거는 그 수소 원자핵, 바꿔 말하면 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원자핵이 자석 안에 들어가면 작은 자석으로 행동하고 그걸 우리가 지만 효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기 요 파란 점들 수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핵, 방금 전에 그 빨간 구슬, 걔가 이렇게 자석으로 행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봤듯이 걔가 세차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공이 지구처럼 여기 이제 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석이 코일, 우리 안테나잖아요. 코일 안에서 움직이면 이게 발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를 유도하죠. 기전력을. 그 패러데이 인덕션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옛날에 MRI 강의할 때 뭐 이렇게 원리 설명하면서 썼던 건데 조금 뭐 그게 틀린 내용은 없으니까 이 원자핵 스핀들은 물질의 정보를 알려주는 뛰어난 센서다 하고 센서란 말을 이때부터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NMR 프로브 또는 NMR 센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원자핵 스핀이 센서죠. 왜냐면 얘네들이 움직일 때, 세차 운동할 때 뱅뱅 돌면은 그 주변에 있는 건 전자잖아요. 그 전자들을 껄떡껄떡 건드리면서 도니까 그 걸리적거리는 게 나오는 NMR 신호에, 원자핵의 신호에 변조가 되죠.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통신 이런 거 전자공학 할 때 얘기하는 거. 그게 다 물리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변조가 모듈레이션일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신호만 다시 끄집어내는 거. 아까 전자에 껄떡거리던 그 부분만 뽑아내는 게 복조. 디모듈레이션. 그게 이제 우리 수신기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적인 지만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건 전부 고전역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고전역학적으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보통 환경에서 이게 이제 아주 극한 환경으로 가면 이제 고전역학이 맞지가 않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실험하려고 이제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돈 많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이 NMR 장치 같은 거에다가 발전소를 하나 붙여요. 그러니까 한 동네가 이제 NMR 동네죠. 국립연구소 이런 데. 그래가지고 이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축전기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팡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 부서져 버리죠. 워낙 센 전기를 한 번에 주니까. 그 부서지는 순간에 신호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센 전기를 했을 때 또는 사용하는 이제 물 같은 게 엄청 높은 온도 또는 엄청 높은 압력 이런 굉장히 엄청난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를 우리 고전역학적인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양자역학적인 거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뭐 무시무시한 무기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기본적인 것들을 하니까 그들이 뭐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요걸 이제 원자핵 스핀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건 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 영도가 에서도 퀀텀 에너지는 있는 건데 하여튼 절대 온도가 절대 영도가 아니면은 얘네들 이렇게 요동을 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플럭추에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데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원자핵 스핀이 이제 자석 안에서 자기네들도 자석이니까 N극 S극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빨간 걸 만약에 우리가 N극이라고 치면은 요 빨간 게 요 자석에 N극에 밀려가지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열평형 주어진 온도에서 얘네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숫자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아니면 도거든요. 스핀업 또는 스핀다운. 그 뭐 상태에 있는 거고 도 상태에 있는 것들을 개수를 비교하면은 언제나 좀 낮은 에너지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아보가드로 수에서 그 낮은 에너지 상태가 조금 더 많은 게 대략 이 볼츠만 통계학을 따르면 요건 좀 고전적으로 따진 거예요. 쉽게. 그러면 대략 100만 분의 1 정도. 원래 숫자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동그라미가 17개 정도 붙는 정도의 숫자를 우리가 스핀 액세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평상 상태에는 뭐 이 에너지 상태에 있다면 그냥 물이죠. 근데 자석에다 넣으면은 수소 원자핵이 요런 낮은 에너지 상태와 이렇게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개수가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정해지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밖에서 이제 전파를 주면은 요 남은 놈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또 똑같은 전파를 내놓죠. 그 우리 처음 그림에서 수소 원자핵에 빛이 들어가서 전자가 높은 상태로 갔다가 다시 낮은 상태로 오면서 빛이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잠깐 봤잖아요.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 주파수가 우리가 만드는 자석이라는 게 뭐 일본에는 뭐 1GHz 자석이 뭐 수십 대 갖다 놓고 포스트 지놈 그래가지고 DNA 구조를 이제 분자 구조를 지금 아마 지금 다 끝났을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석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900MHz 그러니까 1GHz보다 100MHz 모자라는 게 대전에 하나 있어요. 대전에 아직도 있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강한 자석이 아니니까 이 송신과 수신하는 전파가 그 라디오 주파수 메가헐츠 영역이죠. 이 자석이 좀 약하니까. 그럼 그 신호를 보면 이제 요건 이제 제가 물에서 얻은 신호를 하나 찍어둔 건데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 요건 이제 그 주파수가 방금 얘기한 그 주파수 원래의 주파수죠. 공명 주파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거랑 내가 송신하는 주파수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물결치는 게 작아져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간상으로 쭉 나오는 신호니까 타임 도메인이고 그거를 푸리에 변환을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 즉 여기가 주파수 축이죠. 아까는 여기 시간축이었고 시간하고 주파수는 역수관계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홀쭉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느려보면은 뚱뚱하죠. 뚱뚱한 이유는 자석이 어디나 다 골고루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자석 안에 자장이 그래서 뚱뚱하게 나오는 걸 우리는 요게 떨어지는 시간은 T2라고 그러고 요게 우리가 보는 거는 자석이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요게 짧게 떨어지거든요. 실제보다 그래서 실제 떨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T2라고 부르고 그거는 이제 이 크기가 전체의 한 2분의 1 영어 알파벳 2 바로 전에 얘기했던 자연상수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바로 그 2분의 1 되면 대략 뭐 2.7 어쩌고 해서 분의 1이니까 그냥 쉽게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략 한 3분의 1 되는 점을 우리가 그 시간을 T2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T2고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짧게 나오죠. 자석이 비이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래서 그걸 T2 스타 해서 별표를 하나 붙여요. 그런 식이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또 우리 실무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때 얘기를 할게요. 이런 원리 같은 거는 실무에서 얘기하면 좀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NMR 신호고, 요거는 그 공명 주파수에서 내가 송신하는 주파수. 송신하는 주파수는 이제 보통 NMR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하고, 공명 주파수를 보통 NMR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송신하는 주파수는 뭐 영어니까 이제 트랜스미팅 프리퀀시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두 개가 차이가 있으면은 그 공명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프 레조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그 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그 참조로 삼는 파일로 제가 좀 삼으려고 좀 가능한 모든 걸 좀 다 쉬운 말로 좀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원자 폭탄은 아니죠. 핵자기 공명거리니까 원자 폭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이제 NMR 또는 NMR 이미징이죠. 우리가 하는 건 NMR이죠. 그 NMR 영상 하는 거는 보통 뉴클리어 핵이란 말을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띄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거는 사실은 NMR 이미징 기계인데 MRI 기계라고 얘기하죠. 핵자 띄워버리고. 그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석같이 행동하는 원자핵 스핀이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전파를 줘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죠.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방금 전에 블로크 방정식,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봤죠. 그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껄떡껄떡 건드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놓는 신호는 코일 안에서 자석이 돌아가니까 발전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신호에 그게 묻어나오죠. 모듈레이션 돼서 나오죠. 그래서 그걸 다시 디모듈레이션 하면은 그 전자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죠. 말은 쉽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평생 해도 다 못하는 거죠. 당연히. 뭐 저 같은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하는 관점에서 뭐 초전도 같은 거는 전자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되겠네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물질의 성질, 얘는 왜 전기를 저항 없이 흘려줄까? 그런 거 보는 거. 또 뭐 DNA 같은 거, 그런 거, 화학 구조, 화학적 성질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이제 보통 NMR 그러면 전부 이런 화학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학 분석은 하나의 응용 예죠. 그리고 이제 화학 쪽에서는 이제 NMR의 기본적 원리를 별로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아요. 오히려 MRI가 더 많이 따지죠. 왜냐면 이렇게 우리 몸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에 있는 H2O 수소에서 나오는 신호 갖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MRI가 그 그리는 거는 우리 눈이 에 들어오는 상을 두뇌가 그리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NMR이 그리는 거나 MRI가 그리는 거나. MRI가 다른 거는 신호가, NMR 신호가 여기서 나오는지 저기서 나오는지 거기서 나오는지를 구분을 해서 그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것도 또 요거는 이제 노벨 화학상 받고, 요건 노벨 의학상 받고, 요건 노벨 물리학상 받고, 이거 자체가 아니라 그 원리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쓰이는데, 요 얼마 전에 산업에서 쓰는 아주 간단한 의식주 중에 섬유에 쓰는 거 하나 소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식품, 또 우리 건주 하면은 사는 거니까 의식주, 건축, 이런 거, 건설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쓰는 것도 이제 차츰 다 소개를 할게요.
원리를 찾으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사실은. MRI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핏줄의 혈액은 움직이잖아요. 혈류. 움직이는 거는 속도를 갖고 있죠. 속도는 물리량이죠. 물리량은 이 그림 그릴 때 그거를 같이 말하자면 코딩 한다고 그러죠. 부호화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따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핏줄 MRI 촬영, 엔지오그래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을 영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응용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메디칼뿐이 아니라 또 바이오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쓰이죠. 바이오, 메디칼, 케미스트리, 피직스 다잖아요. 그러면 뭐 지구과학은 어떠냐? 어마어마하게 쓰죠. 석유 탐사할 때 그 땅속 파가지고 돌 꺼내내면 NMR부터예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도 이제 원래 그 비용의 한 10만 분의 1로 지금 하자고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 신호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화학 분석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저 연구소에 있는 NMR의 데이터를 갖고 한번 그려본 거예요. 제가 준비한 컨트롤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에다가 요게 좀 간단한 화합물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는지.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간단한 거, 물만 갖고 올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T2 손을 봤는데, 화합물일 경우에는 화합물 원자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걔네들 원자들이 있는 위치가 틀리죠. 같은 수소라도 여기 있는 거 화학 구조상에서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다 틀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가 나와서 섞이니까 이렇게 번잡하게 돼요, 결론이. 그렇지만 요 후리어 트랜스폼한 건 제가 집어넣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요 MRI 경우에는 요건 제가 이제 MRI 만들 때 이제 한 그림을 그려본 건데, MRI 좌석이 있고 환자가 눕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 의사랑 방사선 기사랑 앉아가지고 뭐 촬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앰프예요. 이 크다란 것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는 이제 라스베리를 하자. 또 이런 이제 컴퓨터는 요 싱글보드 컴퓨터 조그만 것들 저렴한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해보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앰프들은 우리는 이제 좀 작게 하니까 이제 강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MRI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을 치료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치료가.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주파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조그만 그 라디오 방송국 정도의 출력이 나오고, 여기 이제 경사 저장을 만드는 선형 앰프, 리니어 앰프죠. 그러니까 DC 앰프인데 이제 굉장히 선형성이 좋은 거. 그것도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뭐 예를 들면 거기다 기타 입력시키고 전기 기타 치면은 좀 굉장히 큰 운동장에서 저 그룹 사운드 연주를 할 정도의 그것보다 더 크겠죠. 그런 아주 비싸지만 아주 좋은 선형 앰프죠. 다음에 이제 이완 시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화면 이렇게 끊어가면서 생각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쭉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좀 잊어버리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또 한번 또 보충을 하죠. 이제 이완 시간, 뉴클리어 스핀 릴렉세이션 타임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뉴클리어 스핀 릴렉세이션. 그거는 원자 핵 스핀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뉴클리어 라티스. 여기서 라티스라는 건 전자를 의미해요. 뉴클리어 스핀 라티스 릴렉세이션. 그건 T1. 저는 이 T1을 주로 한 거죠. 근데 이 T1을 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봤던 초전도 현상이 왜 어떤 건 초전도고 어떤 건 아니냐. 뭐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NMR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근데 이제 NMR은 이제 아주 원자핵이 보니까 그 원자핵이 센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그 연구가 되고, 무슨 뭐 추전도니까 이제 그 추전도 현상을 측정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거대한 전류를 측정하니까 그런 거 이제 마크로스코픽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추전도체는 이제 자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재는 것들은 다 이제 마크로스코픽이고, NMR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스코픽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비교하고 막 이러는 거를 주로 했죠. NMR을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는 없고요. 뭐 이론이야 다 가르치지만 물리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두 개의 원자핵이 있다 그러면은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네요. 우리 또 이제 안테나가 있어야겠죠. 그 안테나가 있어야 원자핵 스핀한테 전파를 송신하고, 또 아까 봤던 그 발전기처럼 신호 주는 거, 그걸 또 수신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를 두 개만 보면은 그 이 원자의 노란 부분이 지만 효과에 의해서 자기도 자석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이렇게 서로 있으면은 서로 밀고 당기고 하겠죠. 소위 말하는 상호작용, 인터액션을 하겠죠. 그거에 의해서 요 원자 핵 자석하고 다른 전자들이 작용하는 거를 보는 게 T1이고, 요 원자핵끼리 작용하는 걸 보는 게 T2라고 간단하게 제가 일단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T2하고 T1에 대해서, 이 T2 현상은 이렇게 쫙 퍼져서 동그라미 이루는 게 T2 현상이고, 그게 끌려 올라가죠. 이쪽 자석으로. 그 현상은 T1이에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는 T2, 요 꽃가루는 T1.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근데 이제 요건 이제 그 설명하려고 두 개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사실은 두 개가 이렇게 쫙 퍼져서 원판이 되면서, 쫙 퍼져서 원판이 되면서 이렇게 모이겠죠. 그 말하자면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동시에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완 시간까지 좀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what we do 요걸 하려고 그랬는데, 요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갑상선 질환 같은데 아직 완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건방져 보이게 이렇게 봐야만 상이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목이 좀 아픈데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좀 양해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우리가 남들이 하는 거 전번에 얘기했고 우리가 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데, 그 원리 부분이 요번 말고도 또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뭘 하는가 하는 거, 뭐 알두이노 라스베리로 이제 NMR, MRI 뭐 이런 거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칩하고 보드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건 다음번에,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거 왜 하지 하는 거, 왜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에 대한 거죠. 애플리케이션 어디다 써먹냐 하는 문제, 그걸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당연히 아날로그 쪽, 자석이라든지 또 아날로그 회로, 아날로그 회로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 디지털 회로로 바꿀 거지만은 이 아두이노 수준에서는 아날로그 회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는 뭐 그 FPGA 같은 그런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칩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아두이노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 다 뺏겨내고 칩만 딸랑 갖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끝나는 거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AVR 요 칩들이 이거 이제 미국에서 한 거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좋고 이제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라는 보드에 사용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죠. 부족해서 이제 결국은 ARM 칩으로 지금 그것도 이제 아두이노의 이제 듀에라는 보드 그걸 쓰고 있는데 같이 이제 쓰기 시작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한 급 높은 거,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M4 요 뒤에 보던 M3인데 우리가 이제 암칩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사용 쓰임새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A는 애플리케이션이다, R은 리얼타임이다, M은 머신이다 해서 그 상품들을 분류한 그런 또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요 M 시리즈 우리 이제 기계에 가까운 걸 쓸 거니까 처음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뒤지고 볶고 보여주고 분석하고 이럴 때는 이제 응용 애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ARM A 칩을 또 써야겠죠. 그게 이제 라스베리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걸 이제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두이노 쪽으로 이제 더 집중하다가 붙이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데 붙일 때도 이제 요 M3 정도가 아니고 M4를 붙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에 가까운 목표지인데 그 이유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때문에 FPU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과거에 이제 386 칩하고 거의 성능이 맞먹죠. 플로팅 포인트가 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게 가격이 비싸서 필요한 사람은 사가지고 소켓에 갖다 꼽아라 이제 이런 시대가 한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포함해서 거의 386을 쫓아가는 정도니까 이제 이거저거 다 하기에 이제 부족함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날로그 쪽 회로를 전부 이제 디지털로 바꿔서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라스베리가 이제 새로 나온 게 이제 버전 4번째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 예측하기에는 이제 FPGA,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가 포함을 시킨다고 자꾸 어나운스를 하다가 결국은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안 넣었기 때문에 그거 대신 원래 계획했던 GenQ 계통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요 알두이노 중에 조금 이제 ARM 칩이 급수가 낮긴 하지만은 그러니 보드 가격이 조금 좀 비싸죠. 지금처럼 몇만 원 정도 수준은 아니고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걸 약간 좀 구입을 망설이고 있긴 하지만 알두이노 계통으로 MKR 보드들이 있죠. 빨리 찾지 못해서 요거죠. 요거는 이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가 조금 초보적인 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아날로그 회로를 다 담을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목표지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은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그거 하고 이게 아니고 각각이 다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 또는 성능에 따라 다른 모델들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라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병원에서 쓰는 MRI 같은 그쪽으로 완벽하게 할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건 우리가 초딩 버전에서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모델이죠. 그래서 쓰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물건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미리 어떤 목표지로 삼았던 거는 요거죠. 이 자리가 좀 없는데 요건 이제 GenQ 보드라고 이제 자이링스 회사에서 나온 칩을 사용해서 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법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까지 다 커버가 되고 거기 들어있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가 우리
아날로그 회로를 다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터넷의 이제 웹페이지로 이제 이 기계들을 제어하는 거 거기까지 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고단위가 아니더라도 그냥 끄고 키고도 이제 아두이노스는 다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웹페이지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 그래픽화 유저 인터페이스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 하는 걸 찾아봤잖아요. 뭐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일단 자석도 못 하고 요 이제 전자 보드만 갖고 소프트웨어 짜고 이제 그런 것만 주로 하는데, 그것도 좀 그 사람들이 저 NMR이나 MRI를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있죠. 단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준비한 오픈 소스는 그거는 이제 완벽하죠. 즉 병원에 있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MRI나 또는 독일의 지멘스가 만든 MRI나 이런 것까지 다 가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특히 이제 진짜를 얘기할 때는 그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M4 ARM Cortex M4 갖고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이 약간 있고, 그래서 치퍼 보드를 조금 더 찾아야 돼요. 특히 거기서 쓰는 이제 그 리얼타임 OS, 그 이제 VxWorks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 VxWorks를 자세히 좀 제가 보고 아직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제 문의는 안 했는데, 걔를 구동시킬 수 있는 칩이 또는 ARM 칩 중에 이제 그 R 계열, 리얼타임 계열을 적절한 거, 우리가 뭐 처음부터 다 꾸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보드라고 그럴까? 그런 걸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진짜가 사용하는 그 리얼타임 OS, VxWorks라는 거, 그런 건 이제 뭐 군사 위성이나 뭐 이런 굉장히 그 좀 비싸고 어려운 쪽에 쓰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무척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끝끝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직 해결을 못했고, 하여튼 이렇게 그 단계별로 쭉 가다 보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좀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리얼타임 OS를 꼭 VxWorks를 안 써도 되는 방법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왜 우리가 하냐 하는 거, 그러니까 사용세, 쓰임새죠. 애플리케이션,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뭐 하냐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신문 기자들이 얘기하는 뭐 OW1H든가 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뭐 왜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에 맞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왜 뭐 이제 그걸 다음번에 좀 그게 주안점이고, 요번에 이제 막 거칠게 지나갔던 이제 우리 현재 좌표 무엇을 어떻게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날로그 쪽으로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그 조금 구성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 신호등, 우리 저 길거리에서 보면 이제 노란 불에서는 뭐 이렇게 기다리고, 파란 불이면 건너가고, 빨간 불이면 서고 이러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에 빠져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준비를 위해서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쭉 진행할 때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제 서서 좀 학교를 좀 다시 가야겠다 하는 거, 좀 더 말하자면 이제 이론적인 거죠.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그 과학 부분, 요건 이제 수학하고 이 얼마 전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암흑 물질이 뭐냐 뭐 이런 거 아주 거대 담론이죠. 우주론이라든지 물질론이나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중력파 같은 거 요 최근에 발견했잖아요. 뭐 신의 입자니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야 뭐 한 2, 3분씩 얘기해도 충분해요. 충분하고 현재는 중요한 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니까 진행상에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수학 중에서는 이제 그 자연 상수 그런 거 가끔 얘기해야 되고 요번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 복소수라는 거. 그러니까 뭐 리얼 넘버니 이미지너리 넘버니 이러면 이제 무슨 뭐 거기다 뭐 어떤 사람이 신도 연관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꼭 있는 그대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는가 하는 거 그거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요 프로젝트 진행에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조금씩 아주 짧게 가능한 5분 이내 또는 2, 3분에 이렇게 그때 이렇게 껴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역시 수고 많으셨고 구독하고 의견은 계속 좀